이슈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투자클럽 전정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네, 웰컴 차이나 중국 관련주에 투자하라. 네, 물음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지난번에 이제 상해 종합지수가 7개월 만에 2200선을 돌파했습니다. 또 우리 증시도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고요. 또 중국 관련주가 이에 따라서 훨훨 날고 있다. 이제 다른 아직 올라가지 못한 중국 관련주에 지금 매수 적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중국 지수 그리고 관련주들의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지난 한 주간 중국 증시는 2.7%가량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상하이 종합지수 흐름 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난 7월 말에 이미 2200선을 돌파했고요. 그러면서 연고점을 거듭 경신했습니다. 자, 연초 대비해서만 보자면 9%가량 오른 셈이고요. 또 그리고 7월 한 달간 7.5%나 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특히 대표적으로 봤을 때 철강주 그리고 화학주가 자, 이렇게 상하이 종합지수와 함께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한 달 동안의 중국 증시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우리 증시만큼이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줄기가 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벌써 반응하는 관련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 이 고점 돌파 배경 궁금합니다. 허 의원님, 어느 쪽에서 좀 배경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 정부의 금리 조절, 또 유동성 공급 등 소규모의 경기 부양 효과가 컸다고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경제 지표가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제조업 PMI 보시면 2012년도 4월, 그러니까 이제 시간으로 보면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계절성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좀 좋은 궤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글로벌하게 보면 특히나 선진국, 미국 쪽 경기 개선세가 중국에까지 전달될 만큼 좋아졌던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들일 텐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앞서 이제 일부 지준율 조절이라든지 유동성 공급과 무관하지 않은 정책이 됐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연간 상승률로는 10%대 육박했던 집값 상승률이 최근에 4% 초반까지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은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완화책들이 지수의 상승 랠리와도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크게는 아니었지만요. 미니 부양책들이 효과를 보였다는 얘기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거네요. 자, 일단은 말씀해 주셨듯이 그 매크로 지표, 제조업 지표가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HSBC 그리고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수치가 모두 50을 상회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리커창 지수라고 하는 그 철도 물동량이라든지 산업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리커창 지수도 반등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제조업 경기 꾸준히 하반기까지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 방향성에는 이제 찬성을 합니다. 네. 예, 근데 그 방향성의 강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방향성은 저도 찬성을 하고 있다. 일단 그 결론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뭐 역시 그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중국 PMI를 봐야죠. 양대 그 HSBC 건이나 또는 중국 국가통계국 전부 다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게 조금은 이제 어긋나는 경우가 상반기에는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양쪽에서 다 지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통계국의 뭐 어떤 조작 의혹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HSBC 제조업 PMI를 지금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뭐 몇 번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주가로 친다면 이제 3바닥, 4바닥 뭐 이렇게 계속 찍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닥을 굳히고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국가통계국도 한번 보면은요. 오른쪽 위로 커브를 계속 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10월 달 고점까지 완전히 돌파를 지금 현재 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리커창 지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제 중국
철도화물 수송량하고 전력 소비량을 한번 보면은요. 자, 그림을 보시듯이 아직까지는 뭐 확연하게 크게 기울기를 가파르게 해서 올라온 건 아니지만은 고개를 들고 있어요. 네. 은행 대출 정도는 이제 빠졌지만은 그러나 역시 뭐 지금 현재 리커창 지수도 반등 움직임이 지난 5월 이후부터 계속 이제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향성은 상방인데 속도는 조금 이제 더딜 가능성이 많습니다. 허 의원님 말씀하신 뭐 부동산 경기라든가 뭐 이런 건도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부양을 하면은 지표가 많이 올라오면 또 중국 정부에서 누를 수 있거든요. 하반기에 또 이제 억제책으로 갈 수도 있고 개혁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 속도는 아마 조정을 중국 쪽에서 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글로벌 제조업 PMI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과 EU와 미국 이쪽을 보면 지금 그림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그 세 개를 평균해 보면 역시 오른쪽 우상향으로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우리 한국 수출 증가율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세 큰 주체들의 PMI로 통틀어서 보면은 방향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회복 등이 좋은 요인이 되겠고 회복 속도는 느리지만은 방향성은 상방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결론이 일단은 방향성이 상방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요. 그런 흐름을 주가에서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철강 그리고 화학 섹터들인데 철강은 오늘 장에선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화학 쪽에서는 좀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요. 이런 업종별 순환매, 산업재 업종별 순환매 지금 시장에 관심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먼저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화학업종부터 보면은요, 화학업종은 동남아 NCC 업체, 아시아 NCC 업체가 이제 정기 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플러스 요인은 좀 될 거로 판단이 들고요. 하반기가 또 화학업종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속도는 느리지만은 방향은 상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가 약간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뭐 강판 가격이라든가 원재료가와 관련해서 그런 측면이 좀 일단 우리가 변수로 좀 봐야 되겠고 원재료비는 조금은 올라올 소지가 있어요. 원화 강세가 둔화되면 대신에 판매 단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거니까 원화 강세가 둔화가 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철강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존재하죠. 그러나 개선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화학업종의 일봉과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일봉이 가파르게 올라온 것 같지만 여러 번 바닥을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일봉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주봉 같은 경우 보면 수렴해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은 지금 수급이나 차트상으로는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철강업종의 일봉 주봉을 보겠습니다. 철강업종의 일봉은 너무 가파르게 일봉에서 올라왔죠. 요게 전번 주 거까지니까 오늘 많이 내리죠. 역시 이격이 벌어지니까 이격 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주봉을 보면은 역시 아직도 가파르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철강은 좀 숨고르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의 최근 5년간 흐름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주봉인데요. 과거에 2009년도 초반에 결국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큰 시세를 냈거든요. 중국이 살아나면 그만큼 화학업종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 초기 국면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여하튼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화학업종은 단기 상승 타임이지만 철강업종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공산이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재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산업재보다는 소비재 쪽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산업재는 아직까지는 그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PMI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계절성을 띠고 있다는 부분이라서 또 연말에 꺾일 수도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률이 일단 아직은 7%대 중반에서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소비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랑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비중도 GDP 대비로 이제 한 절반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더 늘려가려는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이제 중국 국적주 보면 소량 정도로는 투자해볼 만하게 괜찮은 종목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인 관광객 유입 관련해서는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도 12일 날인가요? 이제 12일 날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 발표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비자 완화 관련 정책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뭐 그림 보시면 증감률만 놓고 보면 5월 달에 중국인이 작년보다 85%나 더 많이 들어왔고요. 지난 6월에는 43%, 누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로 이미 53.8%가 오곤이 상당히 좀 급증하는 추세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 비자까지 완화된다고 그러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중국인 소비 관련주였던 뭐 카지노라든지 유통 그리고 화장품, 뭐 여행, 숙박, 저가 항공주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컨셉으로 보면 지수가 대형주 위주로 워낙에 올랐다가 이제 2050선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견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틈새로 해서 기존에 안 좋았던 금요일부터 랠리가 시작된 코스닥하고 소형주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도 같은 양상인 것 같고요. 이렇다고 그러면 중국 소비주도 같은 컨셉으로 해서 당분간 좀 오름세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감이 있었는데 이제 조정이 어느덧 마무리되고 하반기에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화장품은 글쎄요. 관심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은 밸류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중국 국적주 같은 경우에는요.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조금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네. 부분은 좀 완화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부분도 그래서 제가 소량으로 제가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냥 그 보여주는 것만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애매한데요. 사실은 같은 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탐방을 가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겠고요. 개인이 가기는 좀 어렵기도 하겠고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연구원들 리포트 정도 이 정도인데 사실 그분들 말만 100% 믿고 또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좀 그 소량 정도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국내에서 상장돼 있는 실제로 중국인 입국자 관련된 그 중국 소비주들이 훨씬 더 물론 탄력이 뭐 좀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전문가님 의견도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소비주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허 의원님의 의견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결국 이제 크게 통틀어서 봐서 산업재 소비재로 볼 때는 소비주가 물론 주도주죠. 네, 소비주가 주도주임은 저도 이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도 이제 눌림목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오늘 좀 흔들면서 그런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이제 코스닥이나 이 개별주가 오늘은 또 올라오고요. 못 올랐던 게 좀 올라오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개념은 역시 아직은 이제 소비재 쪽이 산업재 섹터보다는 낫다라고는 이제 봅니다. 하지만 이제 긴 흐름이나 어떤 순환매 차원이나 나중에 이제 중국이 나아질 경우에 중장기 흐름으로 봐서는 산업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상승의 초기 국면에는 진입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 산업재 섹터에서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그 매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 숨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분명히 눌림목을 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크게 내릴 것도 없어요. 지금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긴 맥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쪽도 괜찮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LG화학은 미리 올랐고 롯데케미칼도 힘이 좀 강했는데 이쪽이 물론 화학주 중에서는 이제 주력 섹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후발 주자로 괜찮아요. 그리고 대환유화 정도 그렇게 일단
그 긍정적인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종목 얘기까지 미리 한번 해주셨는데요. 조금 후에 최선호주에 대한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증권가에서 살펴보는 이 총체적인 중국 관련주들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증권가에서는 주로 철강주 그리고 화학주에 많이 좀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계속 거론이 됐다시피 중국 국적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자, 그러니까 뭐 여전히 신뢰도가 하락해 있고 그리고 최근 반등하긴 했지만 이것도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 따라서 이 중국 국적주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들의 신뢰감이 회복되기까지 약간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철강주, 화학주 많이 거론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의견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약간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수 소비주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 주 추천주로 파라다이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관련주 중에서 제시를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좀 광범위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의 시각을 좀 좁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소비주 얘기도 해주셨고 소비주가 주도주지만 화학주가 이제 상승 초기 국면이다라는 얘기도 전문가님 해주셨습니다. 먼저 허윤님께서는 지금 중국 관련주들 매수 적기라면 최선호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관련주보다는 소비 관련주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 선호 섹터는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통하고 카지노 쪽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카지노는 그 뭐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GKL 다 관심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특히 강원랜드는 뭐 강원도 쪽에 중국인 입국자가 상당히 많이 양양공항으로 좀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전체 큰 흐름으로는 그 뭐 배당 관련한 매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이제 그런 쪽을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 세 종목 다 그런 컨셉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호텔 신라 갖고 왔는데요. 네. 물론 이제 쇼핑 관련주들도 있습니다만 그 호텔 신라를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중국인 관련해서는 뭐 투숙률도 높다고 하고요. 또 면세점 관련한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은 그 호텔 쪽이기보다는 면세점 쪽에서 주로 다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유통주로 이제 면세점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많이 나가지만 해외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쪽 관련한 매출들 그리고 예전에 새로 이제 싱가포르였나요? 새로 오픈했던 면세점 관련한 그 모멘텀들도 이제 반영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 그룹사 내에서는 이제 그 이건희 회장 이후에 이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이슈로 해서도 아마 그 역할을 좀 할 것 같고요. 해서 좀 좋게 봅니다. 목표가가 지금 증권가에서 13만 원 나와 있는데요.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길게 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면 카지노와 유통 쪽으로 그 물줄기가 흘러갈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저희가 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최선호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재와 산업재 중에서 중국 관련주 중에 괜찮은 게 뭐냐 이런 광범위한 개념이 아니라 산업재 섹터에서 이제 여쭤보시는 줄 알고 산업재 쪽에서만 제가 국한해서 종목을 짜봤어요. 네. 소비재 섹터가 아니라 산업재 섹터를 우리가 투자를 만약 한다면 철강주하고 이제 화학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좁은 범위 내에서의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철강 쪽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화학업종 중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주력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외 후발 주자를 본다면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금호석유화학은 우리가 합성고무 희황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합성고무 재고가 4년 내에 최저로 지금 현재 떨어졌습니다. 그건 결국 그 합성고무 가격의 반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대체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천연고무 있죠. 천연고무 같은 경우도 재고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정점을 찍고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합성고무 시황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훨씬 낮을 개연성이 좀 있고 합성고무 부문에서는 흑자로 전환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요. 지금 차트를 금요일장 시세까지인데 오늘은 조금 흔들었다가 아래 꼬리를 아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고요. 그 외에 한 종목 정도 본다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모양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롯데케미칼이 조금 부담이 가신다면 대한유화 정도로 투자하셔도 좋을 걸로 봅니다. 네, 화학주 내에서, 산업재 내에서의 그 영향력을 한번 살펴본다면 화학주로 좀 눈여겨보시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좀 큰 물줄기, 당연히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는 내수주가 주도주로 좀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두 분 의견을 함께 동의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